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현재 재판이 열리는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가 역사 현장인 광주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적신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오전 8시 32분 자택을 떠나서 지금 광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오늘 아침 떠나는 장면 쭉 보셨죠?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방금 조진태 상임이사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80년부터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모적으로 논란을 한다는 게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면복권이 됐는데 그때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형을 살고 있어야 될 뿐이단 말이죠. 근데 그런 본인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죄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 광주 시민들의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저런 전혀 엉뚱한 사실관계하고 다른 거죠. 이게 쟁점이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거하고요.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을 알았느냐 문제인데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국방부 5.18 특조단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렸던 사실이고 또 국과수에서도 공식 감정 결과가 헬기 탄원이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당시에 모든 군사 권한과 정보를 독점한 국보위 사령관으로서 그걸 몰랐다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또 회고록 발간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국과수 공식 감정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에는 이미 국과수라는 국가 공인기관에서조차 이게 헬기 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을 뻔히 객관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광주 시민운동을 폄하하고 또 본인의 이제 어쨌든 보면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에서 했겠지만은 그 상처 입은 광주 시민이라든지 또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때 많이 후퇴를 했었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국민을 지켜야 될 군대가 거꾸로 총구를 국민한테 향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재판을 통해서 조비오 신부의 조카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우리는 바란다. 90 가까운 이 노인 양반 다시 감옥에다 넣어본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번만큼은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 여론을 잘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진 의원님. 저 역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1995년 그 골목 성명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되는 이 5.18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사실은 그 여생을 속죄하면서 조용히 지냈어야 될 분이 자서전을 쓰고 그 안에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다 끝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유감스러웠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한때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마침 광주에서 재판이 있으니까 광주에 간 김에 현장에서 광주 시민들 포함해서 전국의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좀 사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아니고요. 정말 좀 진심을 담아서 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되고 광주 시민들의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골목 성명처럼 이번에도 나오면서 어떤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이제 문 앞에 바로 차가 대기를 했고 거기에 거의 찰나에 탑승을 하고 바로 출발을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주에 도착을 해서는 혹시나 발언을 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골목 성명이 됐던 광주 도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게 본인 스스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이미 재판부에다 그런 불출석 사유를 밝힌 상태에서 예. 다시 멀쩡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또 거짓한 것밖에 안 되기 앞뒤가 안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죠. 예, 아마 그건 안 할 겁니다. 그거 신뢰관계인을 통해서라도 혹시 뭐 그런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더라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본인이 어떤 광주 시민에 대한 속죄를 담은 이런 발언이 돼야 이게 정말로 우리 현대사 비극을 어느 정도 치유하는데 그나마 자기 남은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다른 변명을 일관한다면 아마 기름을 지고 불을 끼얹는 경우가 아닌가 변명을 싶습니다. 하느니 차라리 예. 아무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예. 사죄 이번 기회만큼은 사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갔는데 이순자 씨가 법정에 동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법적으로 좀 다투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5.18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 5.18 문제에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5.18 망언 공청회 예. 지난 참석해서 논란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8일 정도 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한국당 의원 3인 3명에 대한 징계는 지지부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었죠, 그 안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지금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결과물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만히 한국당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제 뭉개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뭐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러다 시간 가면 좀 잃어버리겠지. 이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한국당 내 어쨌든 큰 목소리를 내는 태극기 부대 세력이라든가 극우화된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이 사람들을 껴안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자꾸 이런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큰 착각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한국당이 현 정부가 뭐 실정이 뭐 악재가 좀 계속 있었죠, 지난해 말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본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태도 때문에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퇴행적인 행태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될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본인들이 그런 자초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내년 총선도 남아있고 당장 코앞에 지금 4.3 재보선도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한국당에다가 절대 표를 안 준단 말이죠. 본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 3명의 망언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에다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김병진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처분을 했지만은 그 뒤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종명, 김술래는 제명 처분, 김진태는 뭐 그 당직 정지 이런 식으로 됐었던데 그렇게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사안이 중대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 끌기로 이렇게 위야무야 물타기로 가고 있는데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대한정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과거하고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이 됐어요, 어제로. 네, 이와 관련해서 또 한국당 내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된 언급이 부쩍 늘었거든요. 네. 이런 행동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탄핵 2주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지도 2년여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에 허가가 돼서 이제 석방되는 그게 이제 이게 촉발을 시킨 것 같은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국민들 사이에 그게 일부라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를 아마 이제 좀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특히 사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보석이든 사면이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모를 리 없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일단 정당 차원에서 좀 그 입장을 대변한다는 차원이었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걸 의식한 게 아닐까 이게 싶습니다. 극우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차원이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총선에서의 이런 지지율 상승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주장들이 총선에 과연 긍정적 효과를 미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단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시기상조인 듯한데요. 예. 극우 지지층들을 규합한다라는 그런 거보다 예. 저는 이 지금 최근에 점점 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기대가 조금씩 그 흐려지면서 그러니까 보수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그룹,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나 이제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실망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분들까지도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연세도 있고 또 여성이고 뭐 약간의 동정론도 작용하는지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정서가 일부에서 조금 커지고 있다라는 걸 한국당에서 의식을 한 것 같고요. 꼭 극우 쪽에 있는 분들을 규합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범보수에 앞으로 총선은 1년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포석으로 차근차근 그런 여론들을 좀 만들고 흡수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기 임 부대변인, 뭐 한국당의 지금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정농단 2년 이후에 처음으로 30%대 진입을 회복을 한 거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악재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분석을 좀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뭐 그 다 동의하는 분들인데 이게 한국당이 잘해서 올라갔다고 아마 동의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탄핵 받고 또 지방선거 참패하고 그러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었고 어디 가서 뭐 내가 한국당 지지합니다라고 말 못했던 이런 숨어있던 이전에는 40%대에 대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그런 TK라든지 이런 PK 쪽에 잠복돼 있던 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 좀 밖으로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보수를 그 대표하는 주자가 어쨌든 주자가 일단 이제 대표 선수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반사이익도 좀 있지 않는가 싶지 이게 무슨 뭐 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올라갔다고는 전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당의 지지율이란 자신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당의 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샤이 보수들이 이제 서서히 커밍아웃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한국당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잖아요. 탄핵을 마치 부정한 듯한 인상을 준다든가 5.18에 대한 그 폄훼 발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압도한다 그럴까 능가하는 이 민생 문제 있잖아요. 경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더 압도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망한 기대를 좀 접은 그런 계층들이 그러니까 아직 수권 대안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좀 제1야당으로 돌려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 패스트 트랙을 놓고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10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 내용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 좀 배분을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 수를 10% 줄여서 270명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야 4당에서 내놓았던 이런 주장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안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해서 조정을 하기에도 여야 4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낸 거고요.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달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올해 1월까지는 선거제를 합의 처리하자고 그때 서명까지 하고 그런 입장문까지 다 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진전이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물론 약간의 미묘한 서로 간의 각 당의 그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안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시간을 끌어왔죠. 그러다 이번 10일까지 여야 나머지 사당에서 최후 통첩을 하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뭐 물러날 명분도 없고 핑계거리도 없으니까 이걸 내놨는데 말 그대로 급조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꼼수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 여론이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석을 덜어내므로써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좀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좀 얻겠다는 이런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것은 지금 야당이라든지 그 소수정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비례성이라든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거고 그런 안을 좀 내놓은 게 민주당이 지역구 225 플러스 비례 75석 그래서 28석을 지역구에 떼가지고 비례로 28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인다는 것도 굉장한 논란이 있는 건데 이 한국당이 내놓은 것은 아예 하지 말자. 뭐 협상에 응하는 것처럼 내놨지만 실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에서 하는 뭐 청개구리라든지 어깃장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안 하겠다는 꼼수다. 야3당은 오늘 조찬 회동을 했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뭐 15일이 시한이니까 이걸 추진하겠다는데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선거제도 개혁을 그 군소 몇 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지가 없기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체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연동형으로 가자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구 의석을 현재에서 28석 이상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는 저는 민주당도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국회에 대해서 지독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당 그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의석을 줄인다는 거 플러스 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도 의원도 뽑고 싶은데 비례는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 거는 아니고 비례의원들의 선정은 결국은 당에서 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제 국회나 다른 야당 차원에서 보면 꼼수일 수 있으나 국민 정서에서 보면 한국당 안이 더 와닿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국당 쪽에서 노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패스트트랙으로 하여튼 신속한건 처리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가 있으면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야 3당을 합하면은 3분의 2 요건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은 어떤 합의 단일화만 만들면 이제 가능하다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비례가 그동안에 그 당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뭐 그 특정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사천하는 걸로 이게 전락이 됐었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당내 민주화가 선결된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노력들이 병행이 되면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굉장히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